60세, 70세를 지나면서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사이에 콩팥이 조용히 꺼져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을 챙겨 드시고 자연 성분이라는 건강기능식품도 사 드시고 친구 이야기,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본 정보까지 이것저것 따라 하시지요. 침대 옆 탁자에 병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그중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자려고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근육이나 혈압, 스트레스에 좋다는 말을 듣고 드시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그네슘은 정말 좋다. 대부분이 부족하다. 자연 성분이라 안전하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라고요. 그런데 저는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의 다른 한 면을 자주 봅니다. 크레아티닌이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고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데도 몇 달, 몇 년 동안 마그네슘을 아무 생각 없이 드셔온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 잘못 사용된 마그네슘이 추가짐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이 보충제가 이 이야기의 악당은 아닙니다. 문제는 70살의 몸을 20살 몸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를 거르고 수십 년 동안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짠 음식, 진통제들을 버텨온 콩팥은 이제 아무거나 다 견디는 완벽한 필터가 아닙니다. 그냥 알약 하나 더 별것 아닌 조금 과한 것 하나처럼 보이지만 지쳐있는 콩팥에게는 분명히 무게가 더해지는 일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이고 2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이 패턴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어르신들, 하지만 내 콩팥이 이걸 좋아할까?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마주 앉아 눈을 보며 설명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든 콩팥, 약해진 콩팥, 그리고 잘못 사용되는 보충제가 몸 안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혹시 크레아티닌이 걱정되시는 분, 이미 콩팥병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 아니면 그냥 콩팥을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는 동안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콩팥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점이나 어떤 음식 음료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콩팥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역할은 훨씬 복잡합니다. 콩팥은 아주 정교한 정수장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내 몸의 모든 피를 거르며 쌓이면 안 되는 노폐물을 빼주고 몸에 남는 물의 양을 조절하고 혈압을 맞추고 몸의 산도 산성 알칼리를 맞추고 나트륨, 칼륨,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밥을 할 때도 걷고 있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콩팥은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20살, 30살에 콩팥이 건강할 때는 조금 짜게 먹은 날, 물을 적게 마신 날, 굳이 필요 없던 보충제를 한 번 먹은 날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콩팥에는 작은 상처들이 쌓입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수십 년간 드신 진통 소염제, 탈수, 방광염,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들이 조용히 소리 없이 자국을 남깁니다.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눈에 띄는 통증도 없는데 콩팥 안에서는 변화가 조금씩 진행됩니다. 50, 6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도 소변은 잘 나오고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끼며 지내십니다. 바로 이 조용함 때문에 콩팥병은 더 위험합니다. 이 조용한 무대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등장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신경, 심장, 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쥐가 나고 두근거림이 생기고 잠이 잘 안 오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께 마그네슘을 처방합니다. 마그네슘 자체를 나쁘다고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미 콩팥이 예전처럼 잘 걸러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대충 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마그네슘은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한계까지 일하고 있는 콩팥에게는 그 추가 작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관련 세 가지 흔한 실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먹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은 몇 모금만 겨우 넘기고 공복에 마그네슘 캡슐을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흡수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8시간, 9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안 마신 뒤라 피 속의 수분은 줄어 있고 몸 안에 혈액이 더 진해져 있습니다. 그때 마그네슘이 한 번에 확 들어가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콩팥은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만큼은 남겨야 하고 이만큼은 빼야겠다 하고 정리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내내 일하다가 겨우 쉬고 있던 콩팥에게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마그네슘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공복에 물 없이 삼키는 방식은 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드시는 아침 식사와 함께 충분한 물 한 컵과 같이 의사가 정해준 용량과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과 입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약만 덜컥 삼키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콩팥을 돕느냐, 더 지치게 하느냐를 가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영양제 샐러드라고 부르는 습관입니다. 마그네슘에 칼슘, 비타민 D, 아연, 종합 비타민, 콜라겐까지 온갖 보충제를 한 번에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비벼 근육 관절 에너지 종합 관리 패키지 같은 문구들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네랄들은 흡수 운반바에설 경로가 서로 겹쳐 있습니다. 콩팥에서 보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인 등이 뒤섞인 트럭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과 같습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이건 남기고 이건 버리고를 짧은 시간 안에 구별해 내야 합니다. 콩팥이 아직 건강하다면 한동안은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과부하가 계속될수록 미세한 염증, 미세한 흉터가 더 많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콩팥 속 건강한 조직이 조금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과 시간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오후 하루 동안 물도 어느 정도 마시고 난 뒤에 드시는 것과 하루 종일 커피, 탄산음료만 마시고 물을 거의 안 드신 채 늦은 밤에 진한 보충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밤이 되면 콩팥의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혈류량이 줄고 소변량도 줄고 오히려 내부 조직을 수리하는 작업이 더 활성화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물도 없이 농도가 진한 미네랄 덩어리가 들어오면 피는 더 끈적해지고 콩팥 필터는 더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바로 느껴지는 통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실수 중에 나도 그러고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마그네슘을 다른 보충제들과 뒤섞어서 물은 거의 없이 대충 시간도 정하지 않고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겁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콩팥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댓글에 지금 마그네슘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다른 보충제들을 함께 드시는지, 또 어떤 음식 음료에 대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 설명이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단계별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보충제를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 정상이에요 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 콩팥까지 포함한 이야기인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을 볼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최소한 함께 봅니다. 피 속의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추정치, 그리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 선생님이 해석해야 하지만 생각은 간단합니다. 60세를 넘겼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가족 중에 콩팥병을 앓았던 분이 계신다면 내 콩팥은 지금 어떤가요? 라고 한 번은 꼭 물어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발점을 알고 나면 의료진과 함께 마그네슘의 역할을 훨씬 더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방식만 조금 고쳐서 계속 드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먼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약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콩팥 상태가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그네슘 하나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식사 때마다, 소금을 듬뿍 뿌려 먹을 때마다,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몇 주씩, 몇 달씩 드실 때마다 콩팥은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충제 하나를 더할지 말지의 문제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미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보충제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만드는 쪽에 놓일지 아니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될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을 먹어라 말아라 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콩팥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고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적당함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최고치, 극단적인 변동, 요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소금당 보충제로 콩팥을 한껏 몰아붙이고 다음 날은 물도 거의 안 마시는 식의 생활을 콩팥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깊은 설명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잘 활용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은지, 어떤 음식, 음료 보충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두려움 없이 헷갈리지 않게 과학이 내 콩팥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집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배워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다 하면 의미가 없겠지요. 정말로 마그네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의사와 상의 끝에 결정이 되었다면 콩팥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보충제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높은 혈당, 높은 나트륨, 이상한 칼륨 수치, 조절이 안 되는 혈압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마그네슘에만 집착하는 것은 화장실에 큰 수도관이 터졌는데 싱크대 물 떨어지는 자국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싱크대 물자국도 중요하지만 먼저 막아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식도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푸른잎 채소, 콩류, 견과류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자연식은 줄어들고 대신 소금, 설탕, 가공식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생활 위에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올려도 콩팥은 매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신선한 식재료를 조금씩 늘리면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그리고 훨씬 적은 나트륨과 첨가물을 함께 얻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어떤 캡슐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맞는 용량과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 하루에 나누어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항상 곁들여 드시고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셨던 시간대에는 피하고 모든 보충제를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야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 이 시간대가 콩팥에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가 먹는 것을 의사에게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뇨제, 심장약, 혈압약, 위장약 또는 진통제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보충제 하나를 더하는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그네슘 하나 더해요가 아니라 여러 약들이 함께 돌아가는 몸에 마그네슘이라는 하나의 악기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콩팥입니다. 악보가 복잡해질수록 지휘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약과 보충제 목록을 최대한 솔직하게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심한 피로감, 잘 쉬어도 계속되는 근육 약화, 원인을 알 수 없는 메스꺼움, 발, 발목, 눈꺼풀의 부기, 소변 거품이 심해지거나 양이 갑자기 확 줄거나 늘어나는 변화 등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보충제를 드시는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멈추고 물을 더 잘 챙겨 드시고 지금 드시는 약과 영양제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 검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느 어르신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듣다 보면 본인 모습이 겹쳐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남성분이셨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고 내 힘으로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타민 영양제 영상들을 섭렵하고 계셨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노트에 빽빽이 적어 놓고 온갖 색깔의 병들을 상자 하나에 가득 채워 두셨습니다. 그 속에 마그네슘 제품도 여러 종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크레아티닌은 이미 꽤 올라간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그 숫자를 어르신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밤에도 다시 한번 거기에 칼슘,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진통제를 얹어 드셨습니다. 잠은 잘 안 오고 몸은 늘 피곤하고 아마 내가 더 많은 영양제가 필요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족했던 것은 병이 더 들어갈 공간이 아니라 콩팥을 기준으로 다시 짜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줄여 나갔습니다. 검사 수치를 함께 보면서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수분 섭취, 소금과 당 줄이기, 진통제 사용 조절, 그리고 마그네슘 사용 방법을 더 단순하고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 크레아티닌은 큰 기적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나빠지던 속도가 멈췄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젊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빨리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은 더 이상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영양제만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돕고 싶어서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무척 소중합니다. 좋아요 하나, 지금 어떤 콩팥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지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 어떤 음식 음료에 대해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는 한 줄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콩팥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마그네슘이나 다른 보충제를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드렸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장 걱정되는 콩팥 문제, 또 제가 다음에 다뤄드리면 좋겠는 음식, 음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쉽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은 마그네슘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보충제들이 내 콩팥의 현실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그 현실을 무시한 채 쓰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부터 콩팥을 지키는 새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